네, 여러분, 제가 하는 인벤터 세미나의 대망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셈블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직접 그려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까지 인벤터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막 많이 그려보셨잖아요? 나도 많이 그렸고. 그래서 내가 이미 옛날에 그 프로젝트 하면서 한다고 그 그려놓은 아시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그 부품별로 해가지고 다시 조립하면서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필요한 내용들은 어차피 하나만 어셈블리 제대로 다 해보면 나머지는 다 금방금방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시카를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그려놨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인벤터를 건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그 우리가 구상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끄집어내서 인벤터를 막 그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벤터를 건드는 게 아니야. 일단 일단 펜이랑 막 종이로 펜이랑 종이로 막 대략적인 손 스케치를 해요. 일단 손 스케치를 하고서 필요한 부품들의 치수를 재가지고 막 종이에 적어요. 필요한 부품 중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기성 제품이다. 어디 갔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지우개를 그리고 싶어. 일단 지우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는 거잖아요. 이게 모터라고 칩시다. 이 모터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 우리가 만들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터는 산단 말이에요. 모터를 인벤터랑 뭐랑 결합을 시키려면 모터로 인벤터를 일단 그려야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이 모터를 이게 버니어로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가지고 치수가 지금 이건 몇이다 해가지고 종이에 적고 뭐 이쪽 치수는 몇이다 그럼 또 종이에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성 제품의 치수도 재고 그 기성 제품에 따라서 나오는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것도 적당히 이제 치수를 잰 다음에 그 다음에 웬만큼 종이의 구상 스케치가 이제 완료가 됐으면 그때 인벤터를 켜는 거예요. 막상 그냥 딱 인벤터를 바로 켜가지고 내가 하면 내 머릿속에는 끄집어내 볼 거야 하면은 진짜 엉망진창 됩니다. 진짜 엉망진창 돼.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저도 처음에는 손 스케치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인벤터만 건드려 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손 스케치가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기존에 그 2018 버전이에요. 내가 2018 버전을 켰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2020 버전이랑 2018년 버전이랑 어셈블리 하는 데는 인터페이스가 바뀌지 않았더라고. 인터페이스가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2018년 거, 2020년 거를 킬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린 그 알시카 그 도면이 2018년으로 그린 거라서 2020년에는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조립하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무릎 뜨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터페이스는 2020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파트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부품을 눌렀잖아요. 여기 부품을 눌렀어요. 근데 이제는 조립품으로 들어가요. 조립품을 눌러서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딱히 어, 파트 모델링 할 때랑 크게 화면이 다르지가 않죠. 자, 여기서 배치라는 게 있어요. 배치는 내가 이미 그려 놓은 거를 이 화면에다가 일단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놓겠다는 건데 이제 자 배치를 하나 눌러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인벤터 세미나 어셈블리 하려고 따로 파일들도 빼놨어요. 한번 하나를 끄집어내 봅시다. 스티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열기 해서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무데나 배치를 합니다.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돼. 배치를 하면 바로 뭔가 이렇게 나왔어요. 3차원으로. 근데 이거를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땅땅땅땅땅땅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네, 확인을 눌러줘요. 근데 이것들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단 하나는 살려놨어야 되는데 스티어 프레임을 다시 여기에서 하나만 딱 해줍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 모체가 되는 그 프레임이 되는 어떤 고정할 수,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부품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인벤터 상의 이 공간은 무한한 공간이잖아요. 무한한 공간인데 이게 부품을 여러 개 막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리고서 이렇게 막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저 멀리 사라져요. 이게 또 무한한 공간이라서 찾기도 힘들어. 물론 찾을 수는 있지만 이게 진짜 그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하나를 모델을 이렇게 딱 찍어 놓고 여기 보면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 버튼을 눌러주면 얘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얘는 무조건 고정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휠이랑 쉬프트 누르면 이렇게 돌리는 건 가능하죠. 돌리는 건 가능한데, 이 휠도 이렇게 돌리는 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 무한한 공간을 가진 이 좌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파트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뷰큐브는 움직일지언정. 근데 지금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좀 여기 이쪽에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맨 구석에 이렇게 딱 보면 여기 탁 내려가다 보면 자, 여기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안 보이네. 자, 잠깐만요. 자, 여기 어디야. 이 화살표 이게 맨 밑에 이 화살표 이쪽에 이게 눌러보면 이렇게 하면 보일라나? 네. 자, 여기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이 비주얼 스타일을 일단 켜주세요. 일단 켜주고, 자, 일단 켜주고 나와라. 네. 이 조그마한 상자가 생기면 여기서 음영 처리로 돼 있거든요. 음영 처리 또는 뭐 사실적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이거를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 모서리 음영 처리 뭐가 바뀐지 한번 봐요. 자, 뭔가 선명해졌죠. 뭔가 선명해졌죠. 실질적으로 그냥 어셈블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형상이 굉장히 흐릿하게 나오다 보면은 다른 모델과 조립하는 데 있어서 헷갈려요. 일단 적어도 난 그렇더라고. 여러분 안 헷갈리면 이거 설정 안 해도 돼요. 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여기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꼭 바꿔놓고 저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모델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죠. 이 아이를 근데 난 수정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모델을 그냥 찍어서 열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 있는 그 모델 트리 있죠. 이 모델 트리에서 이 아이를 열기 해도 돼요. 열기를 누르면 저장돼 있던 게 끄집어 나와져요. 끄집어 나와져 있고 나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좀 자르고 싶어. 난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세미나 하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복사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일단 없애버릴게요. 얘를 어떻게 없앨 거냐면 나는 이만큼의 분량을 없앨 거야. 이만큼 분량을 없앨 거야. 스케치 마무리해서 짠, 없앴어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자, 여기서 나는 저장을 안 누를 거예요. 저장을 안 누르고 바로 이 밑으로 가면 조립품으로 들어가요. 조립품으로 들어가면 짠, 바로 없어졌죠. 그죠? 그 전에 스티어 프레임이라고 있던 애를 그냥 확 지우고 나서 열기에서 지운 다음에 저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이 조립품에서 지워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동이 바로바로 돼요. 내가 조립을 하다가 이거 뭔가 좀 안 맞는데 좀 치수를 수정해야겠다 이러면 바로 수정을 파트에서 부품에서 수정을 하면 바로 여기 이 부품이 떠 있는 이 조립 거기 도면에서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편한 거죠.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부품을 내가 뽑고 싶어. 추가적인 부품을 붙이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배치로 한번 가볼게요. 배치를 다시 눌러서 일단 필요한 건 보자. 기둥이 필요해요. 자, 기둥이 얘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25mm 이거 두 개를 같이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떠요. 이게 두 개 같이 뜨죠. 이 두 개를 두 개씩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얘랑 높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아, 이 정도 떨어져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얘를 이 정도 옮기면 옮겨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움직인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속 조건이라는 애를 써요. 구속 조건을 쓰는데 일단 그 전에 자유이동이랑 자유회전을 내가 한번 건드려 볼게. 자유이동은 그냥 솔직히 그냥 찍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자유이동을 굳이 하려면 얘를 찍고서 이렇게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움직이라는 얘기인데, 자, 자유회전은 뭐냐면 얘를 돌리고 싶단 말이죠. 얘를 돌리고 싶어. 그럼 얘를 탁 누르면 원형이 생기죠. 이 아이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돌릴 수 있어요. 얘만, 이 부품 하나만 움직여서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나는 얘를,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다가, 아이고 봐봐, 내가 이걸 딱 얘를 였다가 뭔가 이렇게 딱 끼고 싶단 말이에요. 끼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아무리 마우스로,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얘는 좀 이렇게 올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럼 조립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이거 형상을 구속을 시켜줘야 돼요. 얘는 얘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일단 좌표가 고정이 됐겠죠. 이제 그럼 이 아이를, 이게 PCB 서포터인데 서포터를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자, 구속 조건을 눌러요. 일단 첫 번째로 구속 조건을 누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얘는 메이트고, 그러니까 얘가 메이트고 얘가 플러시예요. 얘는 메이트고 얘는 플러시. 메이트 안에 메이트랑 플러시가 있어. 이게 어떤 이쪽에 그림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면과 면끼리 붙인다는 얘기고, 얘는 면과 면끼리 면과 면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얘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이 면 있죠, 이 면을 한번 여기다 갖다 놔보자. 갖다 놔보면 얘랑 그리고 얘랑 그러면 통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붙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 면이랑 아까 내가 두 면을 찍었잖아요. 그 두 면끼리 붙는다는 의미예요. 일단 이게 메이트예요. 그럼 플러시는 뭘까요? 플러시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 면과 이 서포터의 PCB 서포터의 면과 그리고 이 프레임의 이 면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플러시예요. 그 플러시와 메이트가 어떻게 보면 좀 대부분의 주류를 이뤄요. 자, 그러면 일단 적용을 눌러야지 이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냥 확인 눌렀다고 쳐봅시다. 얘 이거 붙었나? 안 붙었어요. 붙었네. 얘 붙었네. 근데 여러분 이거 적용을 꼭 누르는 버릇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다시 구속 조건에서 이번에는 얘를, 아까는 이 메이트랑 플러시는 면과 면을 찍었잖아요. 근데 축과 축도 가능해요. 축과 축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 구멍이, 보자. 이걸 움직이는 거에서 굉장히 적응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는 홈을 들어가서 홈을 딱 하면 이 전체적인 모델을 훅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구멍과 여기 있는 이 구멍을 동일하게 맞추고 싶어요. 구멍의 원점을 동일하게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구속 조건에서 아까 메이트가 굳이 면과 면이 아니라 축과 축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대보면 축이 생겨요. 보이죠? 축이 생기죠. 얘랑 얘도 이렇게 축이 생겨요. 근데 주의할 점, 이거 찍으면 안 됩니다. 조금 움직이게 되면 얘가 나와요. 이게 바로 축과 축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적용. 왜? 얘는 이미 메이트가 한 번 돼 있었지.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얘로 한번 해보자. 구속 조건으로. 자, 축 있죠? 축 있고 위에는 축을 통 하면은 적용. 그럼 얘를 아무리 움직여도 적어도 이 축만큼은 고정이 된 거예요. 축만큼은 적어도 아무리 움직여도 적어도 축만큼은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를 좀 얌전히 이 위에 올려놓고 싶어. 그렇다면 구속 조건을 다시 켜고 여기에 있던 메이트가 돼야겠죠. 이 메이트로 이 면을 적용해주면 얘를 이렇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는 어차피 서포터라서 돌아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굳이 이 아이가 똑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 싶다. 얘가 지금 빙글빙글 도는데
바라보고 싶다. 그러면 구속 조건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구속 조건을 여기 보면은 각도라고 있어요. 각도가 자, 이 가운데 미지정 각도를 누른 다음에 나는 이 면과 이 면이 좀 평평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각도가 0도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 각도를 누르고 이 각도를 누르면 디그리 0이죠. 디그리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용을 누르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여요. 모든 구속 조건이 다 잡혀 있어. 자, 그런데 나는 얘를 완전히 붙이고 싶지가 않았어. 그러면 그럼 메이트가 그러면 여기서 어셈블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속 조건이 어디 붙어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스티어 프레임을 자 얘로 봅시다. 이 아이에 관련된 구속 조건은 어디 있냐? 여기 딱 보면 모델 트리에 얘를 딱 내려볼게요. 그러면 자 보이세요? 이 메이트들 보이세요? 여기 있는 메이트랑 각도가 있죠. 구속 조건들이 다 걸려 있는 게 여기서 모델 트리를 살짝 탁 내리면 보여요. 여기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구속 조건을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내가 이놈이랑 이놈이랑 뭔가 구속 조건이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구속 조건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다, 그죠? 왜냐면 이 면의 이 바닥과 여기 있는 윗면이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수정을 해주면 돼. 그냥 딜리트를 없애버려요. 그럼 얘를 이제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아이는 지금 진짜 기둥인데, 진짜 기둥 10mm 앤데, 얘도 각도 메이트 그리고 축과 축의 메이트가 돼 있죠. 이 중에서 나는 각도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은 각도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시 돌아가요. 쉽죠. 여기서 이 메이트도 한번 지워봅시다. 메이트도 일단 지워보고, 그럼 얘는 지금 축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어느 정도 공차도 고려했고 해서, 자, 이 면과 이 면을 완전히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심하게 얘기해서 1mm 띄워놓고 싶어. 그러면 자, 이 구속 조건을 다시 누른 다음에, 자, 이 면과 이 면을 누른 다음에 여기 간격 띄우기 있죠. 그래서 1을 탁 누르면 살짝 떠요. 자, 그러면 좀 과장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3 하면은 또 떠요. 적용.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다 구속 조건을 통해서 모든 부품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셈블리예요, 사실. 그래서 이 친구를 구속 조건 일단 다 없애보겠습니다. 없애고, 그럼 또 다시 돌아댕겨요. 자, 근데 아까 내가 하지 말란 거 있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점 생기는 거, 내 이 점 한번 찍어볼게요. 이 점이랑,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점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 봐. 그냥 점과 점끼리 만났기 때문에 이거를 구속 조건을 정의하기가 솔직히 좀 까다로워요. 차라리 어차피 내가 할 거면, 물론 점과 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하지만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모델을 하시는 분들은 야, 저거 중요한데 왜 안 가르치냐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점과 축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알겠죠? 이게 지금 영상이 강의가 길어질 것 같네? 어쩔 수 없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 파트를 나눠야겠다. 마지막 강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 오늘 우리가 한 거는 일단 배치를 했고요. 배치를 해서 이 아이들을 막 일단 끄집어 왔어요. 파트를 끄집어 왔고, 두 번째는 이 아이를 이렇게 열기를 들어가거나 각각의 부품들, 나 이 아이 한번 열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또 이렇게 내가 얘를 그린 그 모델이 나와. 이 모델들을 또 내가 수정을 하면은 바로 이 조립품에다가 영향이 가는 거죠.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구속 조건 하기 전에 자유 이동이랑 자유 회전도 했어요. 회전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구속 조건, 사실 구속 조건 그 조립의 시작과 끝은 구속 조건이라고 보면 돼. 구속 조건에서 이 메이트랑 플러시 했죠. 메이트랑 플러시 했어요. 그리고 각도도 했어요. 각도 했어. 근데 이걸 사실 이 메이트랑 플러시 각도만 해서 하면은 웬만한 건 다 조립이 돼요. 하지만 이걸 배웠다고 어셈블리가 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별의별 상황들이 많거든요. 일단 내가 이 상황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RC카의 조향 부분은 한번 완벽하게 어셈블을 해보고 그리고 인벤터 세미나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 강의를 더 해야 인벤터 강의가 몇 개 더 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